5월 20일 드디어 등교가 시작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계속해서 등교가 조금 늦춰지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5월 20일에는 등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보단 더 늦춰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5월 20일까지 늦춰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짜증을 내는 어떤 그런 반응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또 반대로 좀 꿀이네 하면서 이 상황에 굉장히 좀 잘 적응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던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5월 20일 등교가 결정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어떤 다른 패턴을 가지고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또 학업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좀 다른 패턴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5월 20일부터 어떤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앞으로의 대입을 준비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략적인 고3 학생들의 1학기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5월 20일에 등교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 5월 21일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치러집니다. 4월 24일 날 치러졌던 모의고사는 이제 사실 집에서 볼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시험을 본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환경적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수능과 비슷한 긴장감을 가지고 치른 친구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첫 시험으로서 굉장히 좀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는 시험일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초에서 중 사이에 학교마다 일정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중간고사가 치러지고 6월 18일에 바로 또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집니다. 재수생들과 함께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7월 22일에 7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기말고사가 치러질 거예요. 계속되는 시험의 연속이다. 앞으로 1학기의 생활은 계속되는 시험의 반복이다. 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피곤하겠죠.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년에 고3을 겪었던 학생들에 비해서 더 집중된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물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어떤 5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의 결과에 좀 연연하기보다는 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발전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시기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거의 바로 방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좀 짧은 방학을 가지게 되고 9월 16일 1학기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은 거의 9월 16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학생부 작성 기준일과 마감일이 9월 16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8월 30일이 1학기 어떤 학생부 기록과 작성의 마감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9월 2일에 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9월 2일까지 작성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1학기 내용으로 1학기 기록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앞으로 1학기 동안에 어떤 거에 좀 집중해야 되느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학교 수업이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어떤 대입에 있어서는 고3 학생들의 어떤 비교과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내신의 중요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앞에서 일정을 통해서 봤다시피 등교를 시작한 이후에 사실은 어떤 시험 사이에 간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비교과 활동, 동아리라든지 봉사라든지 아니면 자율활동, 진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설계해서 참여하고 뭔가 결과물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록이 그다지 의미 있게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어떤 예상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럴 때에는 내신의 어떤 중요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학교는 그래요. 사실은 온라인 계약이었을 뿐이긴 하지만 아직 등교 계약은 아니었긴 하지만 어떤 고등학교들은 이미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포트 같은 것들을 해주는 일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고교 환경적인 차이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의 평가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아 이 학교는 좀 서포트를 좀 잘해 주는 학교니까 이 학교에서 이 정도는 좀 기본이야. 이 학교는 쪼끔 학교의 서포트가 좀 충분하지 못한 학교니까 어떤 이런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을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잘한 학생이야.' 이런 어떤 평가가 되어야 될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서류에서부터 블라인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의 출신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학교 간의 편차를 확인할 수가 없고 학교 간의 편차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그 비교과 활동을 그대로 대입에 반영한다는 것들이 사실은 대학의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야기 측면에서 '학교 수업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어쨌든지 간에 비교과 활동이 뭐 전혀 없으면 안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통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통해서 나의 관심과 역량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좀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학교 수업이 성적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세특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무엇보다 좀 중요해진 시기다. 예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 학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등교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치러지는 5월 모의고사 혹은 7월 모의고사가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시험들도 중요해요. 학생들이 수능에서 사실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들이 수능과 같은 커다란 긴장감을 가지고 매우 긴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시험을 치르는 연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데서 오는 뭐 정신적이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본 친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집에서 혹은 뭐 독서실에서 학교에서 모의고사 충분히 풀어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짧은 시간에 혹은 뭐 어떤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시험을 치르는 연습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5번의 모의고사 5월, 6월, 7월, 9월, 10월 이 5번의 모의고사를 굉장히 좀 그런 측면에서 수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1일 날 시험을 치르고 나서 '아 나 뭐 국어 시간에 좀 졸아 가지고 시험에 집중 못 해서 좀 많이 틀렸어.' 뭐 '점심시간에 좀 밥을 많이 먹었더니 뭐 영어 듣기 평가 때 졸려 가지고 뭐 평소에는 안 틀리는데 두 개 틀렸어.' 뭐 이런 어떤 핑계 같은 것들을 내는 어떤 그런 어떤 습관 혹은 그런 어떤 현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어떤 20일 날 개학을 하고 나서 다음날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좀 다음날 좀 컨디션을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 수 있게끔 좀 일찍 잠에 들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5월 7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좀 연습이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졸업생과 같이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백분이라면 이 정도 등급이라면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수시로 이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내가 한번 충족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보는 것들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 예년보다 더 빠르게 준비하자라고 적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까지는 주로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통해 가지고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좀 준비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름방학 안에 다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틈틈이 내가 뭐 학교 생활을 하다가 틈틈이 뭐 1학년 때나 2학년 때를 떠올려 보면서 혹은 3학년 때 어떤 수행 평가를 하는 어떤 뭐 주제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썼으면 좋겠다라든 뭐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좀 틈틈이 하실 필요가 있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도 뭐 한 주말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좀
과거 연도의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훑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교 이후에는 굉장히 좀 많이 바쁘게 지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연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생각해야 될 것들은 학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성적에 있어서나 수행평가적인 세특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년보다 조금은 더 수시 준비를 빠르게 시작해보자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 학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으로는요, 건강을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됩니다. 뭐 코로나라는 어떤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어떤 뭐 그냥 다른 감기, 다른 독감 이런 것들에 걸린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상 조금만 열이 심해도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학교 수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어떤 감점의 요소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면서 건강에 유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1학기 등교 이후에 무엇부터 해야 될까라는 주제에 대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안녕.